네, 반갑습니다. 박찬현 변호사입니다. 사실 지금 집행정지 결정이 오늘 정도 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5시 정도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사실 한 화요일부터 계속 수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방역 패스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강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백신을 안 맞는 사람도 억지로 이제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런 신체 생명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저도 준비 서면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살해 행위다 국가가, 그리고 국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준비 서면에서도 솔직히 이 백신의 위험성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판사님들께 판사님들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제가 마지막에 문구를 또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또 다른 외압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사실 저 정부 측에서 참고 서면을 내더라고요. 원래는 서면은 월요일 18시까지 내라고 했는데 계속 내서 저희도 또 내고 이런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지금 그런 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화요일부터는 지금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우리에게 정말 유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95% 이상의 성인 접종자들이 있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 이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5%에 대해서 이제 99%가 될 때까지 마치겠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에 따르면 95%가 자기들이 거의 최대한의 숫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법정 결론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멍청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우리를 이렇게 제한을 넘어 박탈을 할 수 있는가, 기본권에 대한 좀 화가 났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그랬는데 사실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청 지지도 이제 업종을 17종에서 10종으로 제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본 접종 유효 기간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집행정지를 해달라, 효력정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를 했는데, 그리고 이영미 교수님과 이 정기혁 원장님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제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사실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영상을 오늘 처음 봤어요. 이제 이영미 원장님께서 이걸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보면 또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우리 코지니에서 요구한 것은 백신 접종 중단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간 거 아닌가였는데 사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금 오늘 우리 정기혁 원장님 설명에 따르면은 세계 최초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정부 측이 되게 회계망측한 논리를 하는 게, 지금 발표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중대대책본부 이런 성격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지만 이 서면은 항상 지침서는 어떻게 나오냐, 본부로 이름이 나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대책본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그다음 질병관리청은 지침을 냅니다. 그들은 우리는 처분성이 없다. 왜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를 해서 이게 고시가 매겨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분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처분은요, 처분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게 내부 행위고 중간 처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외부적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이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언론사들이 그냥 생방송으로 연일 때리죠. 실시간으로 국민들은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도 그 다음날 바로 우리를 규율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처분이 아니라는 그런 사법부에 대한 기만뿐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냈어요. 그걸 제가 찾다가 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처분이 아니냐,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걸 찾으면서 어떤 걸 봤냐면 독감 백신으로 사망했을 때가 있었죠. 불과 2020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감 백신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자와 그 상해 중증 이상자의 통계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까 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질병청이나 이런 통계청이 집계를 한 그 부작용을 다 합쳐도 이 코로나19 백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평생 못 따라갈 겁니다. 평생이 아니죠. 제가 죽고도 그 이후에도 그때도 인류가 존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은 정말 저는 인류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말세라는 생각이고 우리가 정말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허약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백신 패스 때문에 나 어떻게 백신 맞을래? 저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사이렌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리가. 기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련해서 부정선거 활동을 많이 했던 어떤 분의 그 배우자상이 있어서 현대 아산병원을 가봤어요. 저녁에. 그 응급실에 너무 차들이 많은 거예요. 긴급 그 신호를 켜고. 저렇게 왜 저렇게 많나. 제가 작년 11월 28일 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안 맞추면은 장례식장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 백신 접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죽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까요? 지역별로 통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라도 지역이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목포에서는 PCR 전수조사를 하겠다든지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왜 백신 접종 전보다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백신 자체의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것들은 공개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질병청장과 문재인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그 전에 코로나 또 권덕철은 이제 2012월 달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책임자에 대해서 한번 고발 조치가 있었습니다. 살인과 이제 상해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각하가 됐어요. 왜냐? 모르거든 국민들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소름이 끼쳤죠. 저는 임산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포스트를 보고 야 쟤는 정말 나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그냥 치밀었어요. 그냥 쟤부터 손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저는 백신 성분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시키는 경로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에 대해서 뭐 긴급 승인이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의료계에서 일단 활용을 하려면은 성분 분석을 하고 그러죠.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국민에 대한 살인입니다. 만약에 저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겠죠. 엄청난 실험군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저분성과 관련된 걸 리서치하다가 살펴본 독감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독감 백신으로 사망자가 몇 명 발생을 하니까 중단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은경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도 아니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바로 현안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단 여부가 논의가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현 그 정치인들은 지금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뿐만 아니라 뻔히 주변에 백신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화가 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그 독감 백신과 비교하더라도 이 백신 접종은 좀 국민적 공론화를 시켜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영미 교수님과 정기혁 원장님께서 이영미 원장님과 정기혁 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데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도 있습니다. 문재인하고 김부겸도 살인과 상해로 고발을 하거나 하고 싶지만 고소를 하거나 하고 싶지만 이들이 제대로 알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그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성립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증 이상 반응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 중단 요구가 많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안 했다면 그것 자체도 직무유기고 또 그 상급자를 속인 그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식약청장과 그 밑에 있는 실무진 정말 영혼을 팔아서 공무원 월급 솔직히 얼마 안 되거든요.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그 고작 얼마 안 되는 돈 그리고 고작 얼마 안 되는 그 한두 단계 오르는 지위 고작 얼마 안 되는 좋은 보직 그거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예.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국민을 죽인 그리고 국민에 대한 중상해를 입힌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 변호사님께서 갑자기 느낌이 오셨나 봅니다. 2분만 시간을 드려볼게요.